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정기 결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 차동 계정기 결선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가 원리부터 한번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차동 계정기 중에서 한쪽은 델타이고 한쪽은 Y 결선일 때 1, 2차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은 델타이고 이제 오른쪽 이제 2차 측을 이제 Y다라고 보죠.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1차 측이 Y이고 2차 측이 델타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원리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델타 결선은 전류가 순환 구조이고요. Y 결선은 전류가 중심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자, 상순이 위부터 A, B, C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에 주어질 때도 상순이 A, B, C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그럼 델타 결선에서는 요점이 A, B, C가 되기 때문에 결선은 A, B점은 여기에 연결되고요. C점은 이쪽에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델타 결선에서 자, IA라고 하는 전류를 여기다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쪽에는 IA가 여기에 흐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IB라고 하는 전류는 델타에서 이쪽에 흐른다라고 하면 이쪽에는 IB라는 전류가 여기에 흐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IC가 여기에 흐르면 IC는 이쪽에 여기에 흐르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변압비가 자, 얘와 얘가 1대1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A와 여기 전류는 같습니다. 당연히 위상도 같겠죠. 자, 그러면 IA, IB, IC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델타 결선에서도 선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자, 이 점에서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요 점에 들어가는 전류는 얘와 얘죠. 얘를 더한 게 요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IA-IC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하면 이 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산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IA-IC 더하기 IC를 하면 IA가 되겠죠. 그래서 선전류는 IA-IC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B선에는 IB-IA가 흐를 것이고요. C선에는 IC-IP가 흐르게 됩니다. 각 점에서 우리가 KCL을 적용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얘와 얘의 위상은 같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의 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도를 보시게 되면 IA, IB, IC다라고 했을 때 IA-IC라고 하는 벡터는 우리가 평행사 변형을 이용해서 사용해보면 IA-IC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벡터도를 이용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럼 IA와 IA-IC의 위상 관계를 보시게 되면 얘가 얘보다 느립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IA는 IA-IC보다 30도 앞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보다 30도 앞선다는 얘기죠. 즉, 이걸 우리는 2차가 1차보다 30도 앞선다, 리딩 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다시 2차 측이 1차 측보다 30도 위상이 앞설 때에 대한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정기의 결선도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2차가 1차보다 30도 앞설 때의 결선도입니다. 자, 그럼 CT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1차 측에 CT, 그 다음에 2차 측에도 CT가 있겠지만, 자, 1차 측에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CT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우리가 그냥 약속하자 이거예요. 약속하자. 자, A선에 이렇게 흘렀을 때는 CT에서는 반대로 흐른다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죠. 만약에 변리비가 1대1이라면 우리가 결선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CTB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같다라고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IA-IC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IB-IA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IC-IB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자, 2차 측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CT가 있습니다. 그럼 IA, IB, IC가 이렇게 흐르면 CT에서는 반대로 IA, IB, IC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비율 차동 계정기에서
자, 이러한 비율 차동 계전기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여기는 억제 코일이 되겠고요. 세로인 건 동작 코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변압기 내부에 어떤 고장이 있는 거고,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려면 이 동작 코일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얘가 델타 결선이고 얘가 Y 결선이 되기 때문에 CT는 여기가 Y 결선이고 여기가 델타 결선이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Y 결선이기 때문에 Y 결선 버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 결선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묶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비율 차동 계전기 여기 보시면 A, B, 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A, B, C가 순서대로 A는 A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쵸? B는 B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C는 C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전류가 그대로 여기 흐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이 전류가 그대로 이러한 방향으로 IC-IB가 흐를 거고요. B에는 이렇게 돼서 IB-IA가 흐릅니다. 여기에는 IA-IC가 흐르겠죠.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전류의 방향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 코일에 전류가 안 흐르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면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그런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얘는 1차 측과 똑같은 IC-IB가 여기는 IB-IA가 IA-IC가 흘러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2차 측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A, B, C입니다. 그럼 당연히 A는 A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B는 B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C도 C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야 될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지 혼동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도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지금 뭡니까? IC-IB입니다. 이 점으로 들어가는 게. 자, 그러면은 요 점으로 들어가는 게 IC-IB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C예요. 그죠? 요거 IC. 그러니까 여기 모양은 그대로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IC-IB. 요 나가는 전류가 IC. 그럼 여기에서 KCL을 적용하면 자, 얘와 얘가 합친 게 IC가 되는 거죠. 그럼 즉 얘하고 얘를 보니까 여기는 IB가 들어오면 여기가 IC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일 때, 자, 얘는 IC는 일로 가고 이 방향으로 IB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는 IB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IB니까 IB가 되겠죠. 그래서 IB가 이렇게 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IB가 일로 들어오면 된다고요. 이 벡터들을 보면.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면 당연히 얘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하나 남네요. 얘는 당연히 일로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차가 1차보다 30도 앞설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델타 결선의 전류가 IA, IB, IC였습니다. IA, IB, IC. 시계 방향이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IA면 당연히 A가 되겠죠. IB면 여기가 IB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IC면 여기가 IC가 돼요. 바뀐 건 뭐만 바뀌었어요? 얘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렇게였는데 그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2차 측에는 선전류가 상전류와 같기 때문에 IAB, IB, IC가 아까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1차 측을 보시게 되면 자, 얘가 방향이 반대가 되면 선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IA-IB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을 적용해 보시면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 합과 같습니다. 얘가 들어가는 전류, 얘와 얘는 들어가는 얘랑 합치면 IA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쵸? 순서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위상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는
다시 IB는 위상이 똑같아요. 그쵸? 맞죠? 위상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자 IA-IB와 이쪽에 있는 IA와 즉 여기 1차 측 A선에 흐르는 전류와 2차 측 A선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IA, IB, IC의 벡터가 이렇게 됐을 때 IA-IB는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IA-IB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IA-IB 벡터. 자 그러면 IA-IB라는 벡터는 IA보다 30도가 빨라요. 즉 얘가 30도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가 30도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차가 1차보다 30도 렉. 그죠? 느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아까는 뭐였어요? 2차 측이 30도 이상이 빠를 때였고 지금은 2차 측이 30도 이상이 느릴 때에 대한 결선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차가 1차보다 30도 느릴 때에 우리가 CT 결선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1차 측 CT가 있고요.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는 반대로 IA-IB, IB-IC, IC-IA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2차 측에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IA, IB, IC가 반대로 IA, IB, I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비율차동 계전기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그려질 수 있고요. 자 델타 측은 Y니까 Y결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Y결선. 자 그러면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가면 돼요.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전류가 그대로 자 여기에 있는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와서 C-A가 되고요. B-C, B-C 그 다음에 A-B는 여기에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동작 코일에 전류가 안 흐르기 위해서는 얘의 전류와 얘의 전류가 같아야 돼요. 여기도 C-A, B-C, A-B라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렇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당연히 2차 측도 A는 A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B는 B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C는 C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벡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IC고요. 이 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C-IA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여기에 C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A가 들어와야 돼요. 즉 요 점으로 A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 점에 A라는 전류가 들어와야 된다. 얘가 A라는 IA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A라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율차동 계전기가 2차가 1차보다 30도 느릴 때에 대한 결선도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2차 측이 30도 빠를 때와 느릴 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차가 1차보다 30도 빠를 때고요. 얘는 2차가 1차보다 30도 느릴 때예요. 자, 보면 2차가 1차보다 30도 빠를 때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느릴 때는 이런 식 거꾸로 반대로 그렸어요. 이렇게. 맞나요? 다시 얘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나요? 아니, 거꾸로 얘기했나?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그쵸?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대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에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까? 문제를 질문을 하신대요. 근데 문제에서는 2차 측이 1차 측보다 30도 위상이 빠른지 2차 측이 1차 측보다 위상이 30도 느린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러한 위상 관계가 주어졌다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율차동 계정기 결선도도 여러분들이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론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 그리시면 훨씬 더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차동 계정기 결선도와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